안녕하세요. 첼리브라입니다. 어저께 댓글로 어떤 선생님께서 저한테 이제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도 이제 이 사실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FTT 토큰이 빨리 다시 돌아왔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는데 뭐 아시겠지만 이 FTT라는 이 코인은 이 FTX 거래소를 상징하는 코인입니다. 아직 여기 클레임이 100% 완전하게 끝나지 않았어요. 제가 알기로 29일 날인가? 이때 끝나고 FTX 2.0에 관한 인수에 관한 어떤 그 합병에 관한 얘기도 지분에 관한 그런 어떤 인수에 관한 얘기도 아직 구체적인 기업들이 거론되거나 선정이 안 돼 있는 현재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은 이게 FTT가 바이낸스 USDT 마켓에 또 아이러니한 거는 이 USDT 마켓이 바이낸스에서 거래량이 제일 많아요. 근데 어떻게 지금 상황에 이게 여기 다시 재상장이 됐을까? 과연 이게 뜻하는 바가 뭘까? 업비트 창에 막 이렇게 오르락 내리고 있는 그런 코인들이 뭐 물론 뭐 당장 돈을 벌면 좋은 코인이죠. 뭐 리퍼리움 뭐 근데 저는 뭐 투자한 적도 없고 제가 방송에서 그런 코인 언급하고 싶지도 않고 어쨌건 하여튼 지금 이런 분위기를 한 가지 이제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그냥 눈치가 있으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마 인지를 하실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제가 오늘도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또다시 뒤통수 맞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한 번 더 이제 말씀드릴게요. 위메이드 액토즈로부터 미르 투쓰리 계약금 1,000억 원 수령. 계약금만 1,000억 원입니다. 계약금만. 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리고 얼마 전에 SK 모 회사랑 SK 플래닛인가 SK CNC인가 하여튼 거기랑 아마 위메이드가 제가 알기로 파트너십을 맺은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우리보다 더 정보력이 뛰어난 게 SK 같은 이런 데잖아요. 과연 이게 무엇을 뜻할지.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대놓고 뭐 위믹스 코인 사야 된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전에 이제 상패 당하면서 300원에 이제 다 팔고 이제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래다가 이제 코인원에서 지금 제가 보니까 뭐 행사를 또 하던데 100명 성정해가지고 과연 이 위믹스란 코인은 업비트에 상장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들 딱 안 보이세요? 보이지 않으시나요? 뒤통수 맞으신 분들만 좀 마음이 가장 아프죠. 예. 그래서 하여튼 코인 시장이라는 게 세상이 이렇고 또 하나 이제 이 카카오 관련해서 김범수 의장이 요즘 들어서 이제 미디어에 부정적으로 많이 거론이 돼요. 과연 이 클레이라는 이 코인 있잖아요. 이 코인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 지금 미디어에서 계속 아마 압력을 행사를 할 거예요. 자, 어쨌든 뒤통수 맞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지나가는 김에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들도 비슷한 거고 또 하나는 제가 한 가지 재밌는 사실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내년에 11월에 선거예요. 아시겠지만 미국의 선거입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 저는 누구를 지지하자는 의미에서 저는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공화당을 지지하거나 이런 거 없어요. 잘 알지도 못하고 그냥 이런 거 별로 그렇게 크게 관심 없는 사람인데 트럼프 공화당 지지율이 60%까지 올라갔다.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더리움 투자한다라고 이미 미디어에 발표가 돼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좋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은 일단 미국 우선주의, 자국 우선주의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미국 달러는 어떻게 될까요? 미국의 공장은 더 많이 건설을 할 거고 내수 시장 위주로 더 많이 키울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바이든 대통령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거예요. 저한테 아마 이분 말고 뭐 딴 분들 얘기를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이분이 당선될 확률이 높아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냥 전 세계적인 거시적인 흐름을 저는 그냥 말씀드릴 뿐이에요. 이 기사 하나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는 사실 이 미국 내에 국한된 얘기하고 끝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하고 다 메커니즘적으로 연결돼 있어. 하다못해 이제 대만 문제하고도 연결돼 있어요. 예. 제가 여기 이 방송에서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시면 전문가라고 하면서 별의별 사람들이 다 얘기하잖아요. 뭐 3차 세계대전, 뭐 대만 전쟁에서 뭐 미국은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아마 이 시나리오가 아마 맞을 겁니다. 아마 미국은 손을 뗄 겁니다. 뒤로 빠지면서. 예. 그래서 브릭스가 G7보다 더 아마 우위에 설 거예요. GDP, GNP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지금 당장 미디어에 나와 있는 얘기는 저는 이런 얘기 또 하면은 뭐 중국 지지자다 막 이러면서 그럴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 예, 그냥 상자 속에 갇혀서 이제 그분들이 하는 생각이고 저랑 이제 관점 자체가 다르니까. 그리고 호라이젠 예전에 이제 CEO가 한국에 방문한 적이 계셨는데 제가 한 가지 이제 특징점을 발견한 게 있어요. 애니모카 브랜즈랑 뭐 판넬 디스커션을 했다 뭐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제 호재거리 뉴스가 미디어에 한간에 나왔는데 여기 뭐가 있나요? 여기 보면은 로켓 마크가 하나 있죠. 이 로켓 마크가 그냥 대중을 부추기기 위해서 그냥 여기 올려놓은 걸까? 과연? 그래서 왜 과연 이 기업들의 로고를 여기다 붙여놓고 로켓이란 이미지를 여기 붙여놨을까? 참고로 제가 한 가지 힌트를 드리자면 비트메인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채굴 회사죠. 영향력이 가장 크고 고성능 채굴기. 근데 이 비트메인에서 이 대시라는 코인 채굴기를 판매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바로 전에 XMR이라고 하는 모네로 코인 채굴기도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호라이젠 CEO가 요즘 들어서 여기저기 바쁘게 다니면서 활동을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개인들은 그러죠. 익명성 코인 끝났어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죠. 예.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시장에서 삭제될 거라고 판단하면 비트메인이나 이런 데서 대시코인이나 모네로 코인 이런 거를 판매를 안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레이스켈 자산 운용사에서 G캐시라든가 호라이젠을 신탁 상품 자체로 만들지도 않았어요. 그죠? 그러면 딱딱딱딱 그러니까 제가 언제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유튜버를 보실 때 그냥 단편적인 뉴스 보고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그냥 방송하는 사람들하고 전체적인 시장의 구조를 알면서 익명성 코인은 어떻게 조합이 되고 XRP는 어떻게 돼서 비트코인보다 우위에 있다. 이런 거를 잘 말해주는 사람이 더 큰 그림을 보면서 더 잘 보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 이제 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이게 제가 이제 이거를 논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 비트코인 막시멀리스트는 비트코인 빼고 전부 다 사라진다라는 게 그 사람들의 중추적인 근본 견해예요. 근데 그럴 수 없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 지캐시가 가지고 있는 제로 놀리지 기술은 전 세계 CBDC에 전부 들어갑니다. 그리고 브레이브 브라우저도 이 지캐시와 파일코인하고 같이 협력해서 그 기능을 채용하겠다고 어저께 공식적으로 발표가 나왔어요. 그 얘기는 전 세계에 있는 보안을 중시하는 회사도 제로 놀리지 기술을 상용화해서 쓸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고 리플 코인은 아시겠지만 전 세계 CBDC를 종합적으로 연결을 시켜서 가상자산이 스테이블 코인들이 CBDC가 움직일 수 있는 그 운동장을 마련을 합니다. 그거는 비트코인이 만들어낼 수 없는 특화된 기능이에요. 자, 여기 뭐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으로서 그 기능이 있는 거고 체인링크가 이 리플하고 XRP랑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체인링크는 브릿징 코인이잖아요. 나머지 개별적인 코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기능들을 리플이 사용을 합니다. 이런데 어떻게 비트코인만 독자적으로 살아남을 수가 있나요? 응? 얘는 체인링크나 코스모스나 이런 거를 통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특화된 코인을 그리고 라이트코인은 라이트코인대로의 어떤 가치나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개별적인 코인들의 특화되어 있는 능력, 폴카닷은 폴카닷대로, 체인링크는 체인링크대로, 이더는 이더대로, 뭐 BCH는 BCH대로, 이더리움 클래식은 포크됐는데 포크돼 있으면 포크된 의미대로의 어떤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건 그레이스켈 자산 운용사에서 신탁 상품을 만들었을 때는 분명히 아무 생각 없이 만들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견해이고. 그리고 이런 얘기가 그냥 나오는 건 아니죠. 9월 15일 날 블랙록이 암호화폐의 초점을 비트코인에서 XRP로 옮길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과연 이런 소문은 뜬금포일까? 과연 왜 그럴까? 제가 봤을 땐 지금 미디어에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벌써 이미 리플사의 지분을 많이 블랙록이나 JP모건 골드만삭스는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시겠지만 베리 실버트의 이 DCG 그룹은 배후에 월가의 금융 세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모를까요? 이 DCG가 리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자, 그러니까 어쨌건 지금 현재 이 실용적인 프로토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착착착착 지금 하고 있고, 제가 이제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뉴스를 보면은 딱 그것만 생각을 많이 하세요. 아, 이게 1이구나. 이게 1이구나 하면은 그냥 2구나. 딱 이렇게만 보여지는 거 전부. 특히나 미국하고 중국 관련해서 나오는 뉴스들 있잖아요. 이게 다 100% 진실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기업에 관련해서 그거를 믿는 사람들이 거의 90% 이상이에요. 네. 거의 90% 이상이 그 뉴스들을 전부 다 믿습니다. 필터링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거기서 그릇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릇된 선택을 하는 거고. 엘빈 토플로가 오죽하면 이런 얘기를 과거에 했을까요? 엘빈 토플로가 한국에 남긴 메시지. 상자 밖에서 생각하라. 상자 안에서 생각을 해서 직업을 선택을 하고 상자 안에서 선택을 해서 나의 미래에 관해서 선택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뒤통수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위믹스가 그 한 실 내에요. 그거 말고도 더 큰 아마 뒤통수가 특히나 이제 XRP 코인 같은 경우는 있을 겁니다. 소송에 당했다고 했었을 때 그때 이미 시작됐던 거예요. 얼마 전에 항소됐다고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 주르륵 털고 막 그랬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게 과연 뭘까? 그리고 지금 지리 한장세가 엄청나게 오랫동안 계속 지속되는 이유가 과연 그게 진실일까? 허구일까? 가격이 투자를 막습니다. 가격이 올바른 투자를 막아요. 거기에 휘말리면 큰 수익을 못 가져갈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건 하루 이틀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챗 GPT라고 되게 많이 보편적으로 요즘에 되게 많이 유행이 되잖아요. 근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챗 GPT는 어쨌든 기존에 나와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결론을 도출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기존에 나와 있는 미디어에 나와 있는 뉴스들이 필터링 되지 않는 거짓된 뉴스가 있으면 그거를 결론해서 챗 GPT는 사람들한테 그릇된 판단을 몰고 갈 가능성도 높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거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중요한 시점으로 점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상자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더 안에 갇혀질 가능성이 높고 이제 세상이 그렇게 그러니까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냐면 그 단편적인 예가 예전에는 유튜브 영상이 30분짜리면 집중해서 보는 게 최소한 15분 이상인데 요즘에는 이게 줄어들 거예요. 그 단적인 예가 쇼츠라는 동영상이 있어요. 막 5분짜리 막 이런 거 5분, 1분짜리 이런 게 유행한다는 의미는 깊이 생각하는 거를 사람들이 지금 경시하고 그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미디어에서 자극적인 헤드라인이나 자극적인 방향성으로 몰고 가면 거기에 동화돼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무슨 뉴스가 나오거나 누가 어떤 견해에 관해서 어필을 하면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두 번 더 생각을 해보고 찾아보고 매칭을 시켜보고 이런 습관이 되게 중요한 세상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여기 보면 내수정책 확대 수출 축소, 달러 거래 축소. 중국은 아시겠지만 내수 위주로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어쨌건 달러 거래는 계속 축소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는 거를 그리고 이거는 IMF가 이제 주장하는 바인데 2024년 G7은 평균적으로 1.4% 성장할 거야. 브릭스는 2024년 평균적으로 4.1% 성장할 거야. 1.4% 대 4.1%. 탈달러화는 브릭스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찌 될까요? 자,
이런 분들도 있어요. IMF 근거 없는 얘기를 한다. 뭐 하여튼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뭔가 아니라고 판단하면은 미국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거나 뭐 유로존의 위기 이런 걸 얘기를 하면은 본인들의 견해에서 상자 안에서 그냥 이거는 다 거짓이고 맥킨지 컨설팅은 망할 놈의 회사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객관적인 기준을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데는 이런 거를 다 추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KBS 여기 지금 공영방송이죠. 이제 뭐 민영화한다는 얘기가 이제 서서히 돌기 시작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2일 전, 그러니까 2일 전은 아니에요. 한 일주일 전은 될 거야 아마. 일주일 전에 규모 3.0 이상 지진 잦아도 한반도 역대 최강 지진 온다. 한반도 더 이상 안전지대 아니다. 이 47분짜리 다큐멘터리가 이게 유튜브상에 올라왔어요. 이게 2018년도에 제작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KBS에서 왜 다시 사람들한테 보여줄까? 왜 그럴까라고 한번 물음표를 한번 이거 말도 안 돼. 응? 무슨 지진이야. 아마 이럴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여기 눈치를 채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거를 왜 지금 사람들한테 대중들한테 슬그머니 얘기를 해줄까? 참고로 이제 KBS 1텔레비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요즘에 뭐 지진 대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거를 주기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준비를 하란 얘기예요. 한두 달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1, 2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그리고 브릭스 인도는 미국 달러를 버리기 위해 20개국 이상과 협상하고 있다.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중국과 러시아의 원유 거래는 25% 더 이상 늘어났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여기서 달러 거래는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자, 브릭스는 점점 확장하고 있고 아프리카 연맹, 아랍 연맹은 브릭스에 추가가 됐고 과연 어떻게 될까? 그리고 브릭스의 확장은 제가 XRP 스위프트 2.0과 같이 커플링으로 움직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어쨌건 이 작업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FED는 점점 위축되어 가고 FED의 에너지는 옷을 갈아입어서 스위프트 2.0으로 변신하고 있어요. 그게 자, 하여튼 뭐 이런 얘기들 뭐 피상적인 얘기인데 자, 오늘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그냥 이분법 논리로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마 여러 가지 변수들이 2025년 들어서 2024년에 이제 선거가 있기 때문에 2025년 돼서 정책이 실제로 펼쳐지기 시작을 하면 아마 전 세계에 많은 일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마 방송하는 분들이 지금은 오른쪽으로 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말을 바꿔서 왼쪽으로 가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되게 많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보시면서 제대로 알고 있구나. 방향성에 관해서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잘 힘들 내시고 막 이상한 뉴스나 이상한 뉴스들 아니면은 뭐 업비트 창에 지금 오르락 내리는 뭐 날파리 투자 막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까지 투자를 하셨으면 내가 투자한 코인에 관해서 ETF의 목표점을 분명히 잡으시고 그러면은 이 코인은 향후에 기관 투자가 하고 어떻게 엮이겠구나 뭐 이런 관점 뭐 XRP는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되겠구나 자꾸 이 사람은 뒤통수 맞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뒤통수를 만약에 안 맞으면 5년 동안 대중의 뒤통수를 쳤는데 그러면 5년 동안의 큰 그림이 만약에 완성이 됐었을 때 과연 어느 정도 수익률까지 올라갈까? 또 이런 거를 상상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